안녕하십니까. 2021년 강주 전남 합동 온라인 시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주 전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차상일 주무관입니다. 매년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를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설명회 발표 자료는 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강주 전남 중기청과 강주 고용노동, 강주광역시,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기부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강주광역시, 전라남도, 한국발명진흥회 지원 사업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설명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가 완료가 되면 영상은 유튜브에 상시 게시할 거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설명회에서 빠진 분야들은 추가 영상을 내일 중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R&D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R&D 세부 사업 또한 추가 영상을 따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지원 사업 책자 관련입니다. 책자는 이렇게 두 권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책자 파일은 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가 되어 있고요. 책자를 직접 수령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주, 전남 서부, 전남 동부 세 곳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세 번째로 별도로 수출 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가 1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고요. 네 번째로 오늘 설명회를 통해 궁금한 사항은 Q&A 댓글을 통해 질문 가능하십니다. 설명회 이후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비즈니스 지원단을 통해 상담 가능하십니다. 그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융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방향, 그리고 금융지원 총괄, 그리고 핵심 분야 지원, 그리고 각 자금별로 설명을 드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금융의 정책 방향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디지털 대한민국 한국판 뉴딜을 실현하는 것이 저희 정책 방향이고, 세부 과제로는 미래 신산업 선제적 지원, 금융 포용성 강화, 그리고 공정 혁신 금융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금융 지원 예산이 20년, 작년에 4조 5,900억 원이었는데 올해 21년에는 5조 4,10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6개 자금별로 세부 사업 내역과 사업 분야 예산 순으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입니다. 내역 사업으로는 창업 기반 지원 자금, 그리고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기술 사업화 자금 등이 있고요. 배정된 예산은 2조 2,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성장 기반 자금이 있고요. 혁신성장 지원 자금을 비롯한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등이 있습니다. 배정된 예산은 1조 7,700억 원입니다.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입니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와 수출기업의 글로벌 기업화를 내역 사업으로 하고 있고, 배정된 예산은 5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제도약 지원 자금입니다. 사업 전환과 구조 개선, 그리고 재창업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2,500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긴급 경영 안전 자금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5천억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채용자 복합 금융입니다. 성장 공유형 자금과 스케일업 금융 자금으로 구분되고,
1,400억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정책자금의 핵심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은 총액 목표제 방식으로 3조 원을 공급한다는 게 가장 큰 핵심 키워드입니다. 디지털 그린 뉴딜 분야에 2조 원, 지역 균형 뉴딜 분야에 6천억 원, 그리고 여성 사회적 경제기업에 4,800억 원이 총액 목표제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각 자금별로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창업 사업화 자금입니다. 융자 제한 대상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의 0.3%포인트를 감경해서 창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 운전자금의 경우 5년의 대출기간으로 융자를 하고 있고요. 한도는 기업당 60억 원 이내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기반 자금입니다. 올해 특별히 31.6%가 증액된 이 신성장 기반 자금은 7년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입니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지금 현재 2.15%인데요. 여기에 0.5%포인트를 가산해서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앞서 보신 것처럼 시설자금의 10년, 운전자금의 5년 동일하고요. 대출 한도도 60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긴급 경영 안전 자금입니다. 유동성 위기, 지금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이 작년에 1,0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5천억 원으로 거의 4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위험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특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도 이런 지원 목적에 맞게 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긴급 경영하는 자금의 경우에 기준금리 플러스 0.5%포인트를 가산하고 있지만 제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9% 고정금리를 적용하고요. 코로나19 피해기업인 경우에는 그냥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집합금지 제한 및 제한 영위 업종의 경우에는 1.9%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5년이고요. 대출 한도는 기업당 10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복합금융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기술성과 미래 성장 가치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좀 대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융자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표면금리와 만기보장금리로 구분되는데 표면금리는 이제 업력 3년 미만의 경우에 0.25%, 업력 3년 이상의 경우에 0.5%로 지원하고 만기 보장은 3%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의 경우는 5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 한도 역시 60억 원 이내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금도 작년 대비 150% 정도 증액돼서 5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스타트업 브랜드 K 인증 기업과 그리고 수출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을 지원하는 그런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로 적용하고, 대출 기간은 앞서 자금들과 유사하게 시설자금의 10년, 운전자금의 경우 5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출 기업, 내수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부분은 기업당 5억 원이고요. 수출 기업의 그러니까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자금은 20억 원으로 좀 대출 한도가 좀 구분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브랜드 K 인증 기업은 30억 원으로 좀 한도를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인데 신청 절차는 저희가 공고에 나온 것처럼 작년 12월 2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요.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와 1357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년에 특별히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 비대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담 채널을 운영하고요. 그래서 24시간 상담을 함으로써 자금이 필요한 또 자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기 유동성 위기 기업 지원을 위해서 한계 기업의 경우에도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요. 한계 기업이라 그러면은 그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도 확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별 자금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기부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현재 보증 잔액으로 45조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 보증과 특례 보증, 그리고 사업자 햇살롱 보증 이렇게 세 가지 형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증은 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업 운영 자금에 대해서 최대 8억 원까지 보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8억 원은 신보기부 잔액까지 포함된 금액임을 좀 주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례 보증으로 저희가 보증료와 한도를 우대하는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일자리 창출 기업, 그리고 최저임금,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서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있고, 보증료를 통상적으로 1.2% 내외인데 특례의 경우에는 0.5%에서 0.8%까지 우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햇살롱 보증의 경우에는 저신용, 저소득 사업자의 고금리 부담 해소를 위한 보증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 중앙에 1588-736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기부에서 하는 금융지원 중 매출채권 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채권 보험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보험 인수를 통해 외상 거래에 대한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기업의 채무 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이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보증 인수 규모는 지금 현재 20조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 채권에 대한 보험 제도고요. 그래서 구매자가 폐업하거나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바로 보험 가입 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보증 한도는 매출 채권 보험의 경우에는 신청 기업 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 원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어음 보험의 경우에는 신청 기업에 대해 최고 10억 원의 보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와 영업점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가 있으시면 1588-6565번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출 분야에 대해서 먼저 목차부터 시작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분야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수출 바우처, 그리고 브랜드 K 두 가지 수출 전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정책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단계별로 해외 규격 인증, 수출 컨소시엄,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그리고 해외 지사를
이제 설립하는 그 단계가 되는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 분야 전반적인 총괄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은 역량과 수출 단계별로 지원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약간씩은 차이점이 보여지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전년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수출 지원 금액의 한도가 연간 3천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이런 차등이 있고, 그리고 단계별로 봤을 때도 수출의 사전 준비를 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지원 사업들, 그리고 마케팅이나 해외 수출을 실제로 실행할 때 이제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 있고, 이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을 해서 준비부터 실행까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현지를 진출을 하게 되면 수출 BI라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분야 총괄 예산은 작년 2020년에 2,445억에서 21년에 2,382억 원으로 이게 숫자만 보면 약간 감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작년에 수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예산이 많아서 그렇고, 실제로는 1,980억 원대에서 2,300억까지 400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특징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면, 바우처를 통해서 이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고, 또 온라인 같은 경우가 올해 그리고 내년, 작년 또 다 같이 이게 온라인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단계별로 온라인 수출 기업을 전환하고, 이때 필요한 공동 물류라든지 온라인 전시회 등을 활용한 수출 중소기업 지원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입니다. 수출 바우처는 그 기업의 규모나 수출 역량별로 맞춤형으로 해외 마케팅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고요. 그래서 기업이 수출을 계획을 할 때 전략 수립부터 마케팅, 또 법인 설립에 이르기까지 21개 분야에 6천여 개가 넘는 서비스가 메뉴판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바우처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바우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원을 받고, 그 금액 내에서 바우처에서 제공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받으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청은 수출 바우처 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하고, 지금 공고가 나가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브랜드 K 육성 관리 사업입니다. 이 브랜드 K 육성 관리는 중소기업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해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 K라는 그 국가의 공신력을 부여하는 사업이고요. 국가 대표 중소기업을 선정을 해서 국가가 수출을 비롯해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우대하는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제품의 글로벌 시장성이나 혁신성을 보고 매년 선정을 하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 80개 정도를 더 선정을 해서 기존에 있던 120개에 더해서 200개 규모로 6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K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그 밖에도 국가의 주요 행사나 한류 행사를 활용한 판촉, 또는 국내외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서 그 판로 지원 정책이 있고, 그 밖에도 온라인 쇼핑몰 입점이라든지 상담회, 바우처, 여러 가지 연계에 우대하는 내용의 지원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출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수출을 이미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면서 규격이 필요해서 지원을 이제 신청하신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해외 규격은 수출을 하시기 전에 사전으로 규격이 필요한 걸 먼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인증을 획득하는데 보통 1년에서 3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제품별로 또 진출하실 국가별로 그 필요한 인증을 확인을 하시고, 그 인증을 미리 획득을 하신 후에 수출을 시작을 하시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저희가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금액의 최대 1억 원까지, 그리고 70%까지 지원을 하고요. 현재 국제 인증을 포함해서 개별 국가 인증까지 총 436개의 인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이 수출 컨소시엄 사업은 그 주관 단체가 중소기업을 컨소시엄 형태로 묶어서
그 컨소시엄이 각종 해외 전시회 또는 상담회 현지에 참여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1년에 보통 100개 정도의 컨소시엄으로 총 2,000여 개사 정도의 중소기업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출 컨소시엄별로 사전 교육부터 현지 파견 또는 사업 관리에 소요되는 공통 비용을 그 50%에서 70%까지 일부러 지원을 하고 그 주관단체가 사업 기간 내에 준비, 파견 이런 3단계에 걸쳐서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다음은 대중소기업 동반지출 사업입니다. 이 대중소 동반지출 사업은 그 상생협력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유일하게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 중에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기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나 인프라를 활용해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주관기관을 선정을 하고 그 기업이 중소기업을 따로 모집을 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기업당 최대 2천만 원까지 그리고 프로젝트는 한류를 연계한 경우 또는 홈쇼핑을 사용하는 경우 또 해외 거점을 사용하는 경우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 연계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 행사를 활용을 하는데 특히 K콘과 같이 그 한류 스타들이 들어가는 콘서트에 중소기업이 같이 참여를 해서 현지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 중소기업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1월, 3월, 5월에 공고를 할 예정이니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로 더 곽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그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하거나 또는 그 기업이 자사 쇼핑몰을 직접 구축을 해서 해외향으로 나가는 그런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그 수출 단계별로 지원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 일단 역량 기업이 초기 단계면 제품 베이스로 해서 제품을 그 계정을 활용해서 판매를 대행하는 수출 대행 방식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기업이 스스로의 계정을 만들어서 아마존이라든지 쇼피라든지 이베이과 같은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수출 기업화 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고 또 전문몰이나 그 자사 브랜드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기업이 직접 자기의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을 하고 그 구축된 상태로 해외로 수출을 하는 그런 자사몰 사업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렇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물류라든지 마케팅 같은 게 개별로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효과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접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공동 물류나 공동 마케팅 사업이 함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전시회가 많이 취소가 되고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들이 컨텐츠를 활용해서 전시회에 나갈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 사업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인큐베이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출 인큐베이터는 이제 기업이 해외 지사를 설립할 단계가 되었을 때 그 지사 설립과 그 초기 단계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조기 정착을 덮고 수출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해외 주요 거점에 저희가 12개국 20개소의 수출 인큐베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정이 되면 그 사무공간 임차료 지원 및 사무공간 회의실 그리고 그 밖에 집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그 밖에도 법인 설립이나 기타 회계에 관련된 컨설팅, 자문, 현지 시장 정보 제공과 같은 현지 정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분야 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곽훈 실장입니다. 2021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올해 지원 개요
R&D 사업에 달라지는 점, 기타 안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개요입니다. 2021년 중소기업 R&D 사업은 1조 7,229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이며 기업 주도형 R&D 사업에 6,303억 원, 협력형 R&D 사업에 2,759억 원, 정책 목적형 사업에 8,16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해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해서 5가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성장 유망 분야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보시면 올해 39개 전략 분야에 296개 품목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판 뉴딜의 170개 품목, 재난안전 분야, 소비장 품목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들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판 뉴딜 분야에 대해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3가지 분야를 중점 지원합니다. 제조기업에 있어서는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2020년 1,186억 원에서 21년 1,95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기술 분야의 미드테크 R&D를 신설하여 기업의 기술 수준이 낮더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빅3, 서비스 R&D, 첨단 인프라 활용 분야 등에 약 3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불형 R&D, 투자형 R&D, 컨소시엄 R&D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고위험과 도전적 R&D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혁신 조달 등 연계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이미 97개 혁신 제품을 지정을 해서 공공부문의 구매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연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추가 지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화 자금 지원을 위해서 3년간 총 3.5조 원 이상, 그리고 투자는 연 1.2조 원 이상의 사업화 자금도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부담 완화 대책을 올해까지 연장 시행할 계획입니다. 크게 4가지 항목인데요. 첫 번째로 연구비 부담을 완화하고, 두 번째로는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료도 최대 2년간 납부를 유예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도 협약 즉시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R&D 지원의 공정성과 전문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는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 2단계 평가를 한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신속한 지원과 그 다음에 비대면 평가를 위해서 서면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 후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비대면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원스톱 평가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과별로 우수한 과제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경쟁이 센 분과에 있는 경우에는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과별로 탈락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통합해서 추가 선정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우수한 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2021년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사업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업 혼자 하는 기업 주도형 사업이 있고, 여기에는 기술혁신 사업과 창업성장 사업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협력형 사업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산학형 콜라보 사업이 대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술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정책 목적형 사업이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사업을 찾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크게 2가지로 먼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혼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 주도형 R&D 사업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학연 협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과 기업 간 협력을 하실 경우에는 협력형 R&D 사업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 주도형 R&D 사업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혁신 역량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 대상이 세분화되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형 사업의 경우에는
협력 기관과 수요처 여부에 따라서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걸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기타 안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저희 모든 R&D 사업의 공고 및 신청은 smtech.go.kr이라는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smtech.go.kr에 들어가셔서 통합 공고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로서 저희가 신청부터 과제가 선정된 이후에 협약 체결, 그다음에 과제 관리, 최종 평가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 강의로 해서 SM테크에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중소기업 R&D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광주지방노동청 최용환 감독관입니다. 우선은 업무를 하시다 보면 근로기준법 개정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업무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목차를 보시면 개정 근로기준법 세부 내용과 그 세부 내용에 따른 Q&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개정 근로기준법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근로기준법에 일주란 개념이 포함이 돼서 기존에는 일주란 개념이 없었는데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일주란 휴일을 포함해요. 즉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7일을 일주라고 규정을 하고 이 기존에는 일주에 즉 68시간이나 6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그러니까 개정 후에는 일주일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한 총 52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됐고 2020년 1월 1일에는 50인에서 300인 미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5인에서 50인 미만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회사 사업장 그 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 연장 근로 한시적 인정인데요. 보통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주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합쳐서 52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주에 8시간 범위 내에서 2021년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8시간 범위 내에서 특별 연장 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에는 사유 및 그 기간, 대상 범위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되고요. 이 특별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연소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좀 단축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40시간 또 일주에 6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1일 7시간에 일주에 즉 5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1일 1시간 또 일주에 5시간의 연장 근로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6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법정 근로시간 35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5시간을 포함한 총 40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유급휴일 8시간 근무할 경우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 휴일 근로에 대하여 50%를 가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휴일 근로 할증률이 명시가 됐는데요.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기존에 그러니까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가산하여 근로자한테 지급하시면 되는데요.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그런데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해서 지급을 하시면 되고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시 될 때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적용하시고 휴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에는 야간근로 가산 추가 지급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근로기준법의 가장 큰 내용은 기존의 특례 업종이 그 근로 시간에 대한 특례 업종이 많이 있었는데 이 특례 업종이 대폭 축소가 되고 이 몇 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11시간 연속 근로할 경우 그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즉 개정법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사면 합의하에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 및 휴게 시간을 변경 가능한 업종이 기존에는 26개의 업종이었지만 현재는 첫 번째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근데 여기에 노선버스, 즉 버스나 고속버스 이런 운송업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상 운송업, 세 번째는 항공 운송업, 네 번째는 기타 관련 서비스업이고 다섯 번째 보건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사용자는 근로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관련이 되어 계신 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많이 헷갈리실 건데 기존에 관공서 휴일을 민간에서는 보통 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공서 휴일을 민간 기업 유급 휴일로 의무화를 시켰고요. 개정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자 대표와 사면으로 합의한 경우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개정 전에는 근로기준법과 법으로 정하는 법정 근로일은 근로자의 날, 즉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그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는 주 휴일이 법정 휴무일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빨간 날들, 관공서 쉬는 날들이 다 유급 휴일로 의무화가 됐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존에는 이렇게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이런 날은 기본적으로 법정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 아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설,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여기에 휴일을 지정했는데요. 이 대체 공휴일도 이제 유급 휴일로 의무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단계별로 시행이 되는데요. 작년 2000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300인 이상이 적용이 됐고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30인에서 300인 미만,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5인에서 30인 미만이 적용되니까 이 내용을 숙지하셔야 될 것이며 이 근로자 수에 따라서 이 내용을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Q&A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그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근로시간 단축의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주는 7일이라고 제가 법이 개정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례로 보시면 연장 근로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일주에 대한 걸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 규정,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으로 일주에 대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그 일반적으로 일주를 정하는데요. 이렇듯 일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하루에 8시간씩 법정 근로시간 해서 주 5일 근무 시 40시간에 대한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또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 즉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플러스 연장 근로 12시간 해서 52시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이 사례에서
말씀드리듯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로 정할 경우는 주 5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없고요. 두 번째로 2주에 대해서도 주 44시간 일주 총근로시간이 44시간이기 때문에 법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주를 정하셨던 사업장일 경우는 총 28일, 총 56시간에 대해서 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요일부터 수요일을 일주로 정한 회사일 경우에는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주중 명절 3일, 월요일부터 수요일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 근로를 하였다면 이 3일의 휴일 근로도 연장 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요. 보통 법정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 그리고 일주에 40시간인데요. 이 40시간을 일주에 1일 8시간,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통 연장 근로 시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를 했고 또 토요일, 목요일 또 8시간씩 근무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40시간 이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를 했지 않냐, 휴일 근로를 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연장 질문에서도 휴일 근로도 연장 근로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서는 실질적인 이 휴일 근로에 해당이 되지 연장 근로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 근로 가산 수당만 지급하시면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례 3에서는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또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그리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 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보였듯이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무가 행해졌다면 연장 근로는 발생하지 않고요.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는 8시간 분에 대해서 연장 근로를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일 15시간씩 일주에 3일을 근무하여 일주에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경우인데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보통 실 근로시간이 지금 15시간, 15시간이 됐는데요. 법정 근로시간이 일 8시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8시간을 뺀 7시간이 연장 근로로 보시면 되는데 근로기준법 53조에서는 일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가 연장 근로 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즉 5일에 10시간을 연장 근로한 후 일요일에 휴일 근로 8시간을 추가했다면 연장 근로 시간 한도를 위배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같은 경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씩 했기 때문에 10시간의 연장 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또 8시간의 근로를 했는데 예전 법 같은 경우는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개정법에서는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를 합쳐서 일주에 12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6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시간 당연히 연장 근로 수당도 지급하셔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12시간 이내로 근로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특별 연장 근로 도입에 관한 건데요. 30인 미만 사업장, 즉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인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7월까지 8시간 한도에서 연장 근로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로 특별 연장 근로를 적용하던 중에
근로자 30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는 특별 연장 근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근로자 수 30인을 꼭 명시하셔가지고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서 근로자 단축 시간인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주에 하루에 7시간, 그리고 또 일주에 5시간 범위 내에서 하루에 7시간, 그래서 주 35시간과 연장근로 5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일주에 총 40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시간을 사용하여 일주에 3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에 근로 5시간은 연장근로로 해당돼서 5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휴일근로 할인율을 명시를 한 건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로한 후 주휴일에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휴일 10시간의 가산수당 산정 방법인데요. 보통 일요일날 근무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8시간 이내는 휴일 근로는 50% 가산, 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가산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주요일 10시간을 연장 근무이자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8시간에 대해서는 50%, 또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또 100분의 100을 가산해 지급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간씩 근로한 후 주요일, 보통 일요일 같은 경우 10시간을 근로한 경우는 가산수당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보통 기간제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휴일 근로 가산임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을 해가지고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일에 8시간에 대해서 앞에 설명드렸듯이 50% 가산, 또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를 근로한 경우에도 제56조 2항, 이게 휴일 근로 가산인데요. 이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 휴일이라고 명시를 하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는 무급 휴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56조 규정은 휴일 근로 가산에 대한 규정이지 연장 근로, 보통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근무를 할 경우는 저희가 연장 근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휴일 근로 가산 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공서 휴일에 대한 민간 적용 부분인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 휴일 규정은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보통 많은데요. 이게 관공서 휴일에 대한 규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규정에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서, 이 규정에서 이러이러한 날은 관공서가 쉰다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민간기업에게도 적용이 돼서 그 공휴일이 다 유급으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유급 주요일인 일요일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공휴일의 규정 중 일요일 규정은 제외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휴일 근로는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보통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했다면 대체된 날이 휴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광복절 8월 15일을 8월 17일로 휴일을 대체한 경우 이때 8월 17일이 휴일이 되고 8월 15일은 휴일이 아닌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대체 공휴일에 즉 8월 15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8월 17일 날 이렇게 8월 15일을 17일로 대체를 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날은 8월 17일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근로자가 쉬는 법정 휴일은 보통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요일, 공휴일,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이제 설명은 끝났는데요. 보통 이 관공서의 휴일에 대한 규정이 이제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도입이 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노동청에서 지원금을 이 내용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 보통 공휴일을 유급으로 전환한 5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통 그 30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6월까지 노동부에 이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이 지원금을 이 공휴일을 관공서에 대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이제 전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고, 또 5인에서 29인 미만 사업장의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신청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보통 준비 서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 관공서 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적용하여 저희 쪽에 취업규칙 변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관련 서류로 첨부하셔가지고 제출하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확인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으실 겁니다. 관련 내용을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 내용 참고하셔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적용하시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기업정책 담당 설향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힘내시길 바라면서 올해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산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지난해 수출입은 수출 138억 달러, 수입 65억 달러로 73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출 품목별로 자동차, 반도체, 가전, 기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조사한 2020 중소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업은 2,391개 업체에 9만 6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소기업은 17만 2,823개 업체에 33만 6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10개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되었고 3개 단지는 조성 중인데요. 첨단 3지구에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 시책입니다. 금융지원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많은 기업이 시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먼저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0억 원 증가한 2,200억 원 규모로 설 명절 이전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2%의 2차 보전을 지원합니다. 시에서 지정한 명품 강소기업과 일자리 우수기업, 광주형 일자리 기업, 우수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은 5억 원까지 지원되고 2차 보전도 3%까지 지원됩니다. 구조고도화 자금은 시설자금 10억 원, 운전자금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2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벤처기업 육성 자금입니다. 벤처기업과 창업 7년 이내 광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2.3%의 2차 보전을 지원합니다. 3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수출진흥자금은 수출 실적이 있거나 해외시장 개척 활동과 전시에 참가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100억 원 규모의 광주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500억 원 규모의 일반 보증과 1,85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운영합니다.
지역 청년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과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 원 이내에서 이기기업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의 외상 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매출 채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지원 분야입니다. 스마트 가전 제품 고도화 연계 지원, 광주 규제 자유특구 혁신사업, 지역 주력 산업 육성,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기술 이전 비용과 기술 이전 사업화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 자유구역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과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광융합산업 플랫폼 공동 활용화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기술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공정과 품질 개선을 위해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합니다.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명품 강소 기업에서 중소 중견 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총 사업비 10%에서 20%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융합산업 시험평가 및 인증 획득 지원, 이노비즈 인증 지원, 해외 규격 인증 지원 등 시험 규격 인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광주 테크노파크 전자부품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유관기관을 통해 연구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판로 지원 분야입니다. TV 홈앤쇼핑 채널 입점 수수료를 정액 지원합니다. 2, 3월에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4월부터 방송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6개의 전시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온라인 입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쿠팡, 우체국 등 쇼핑몰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성 기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판로 확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수출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입니다. 전년도 수출 실적 2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회 8개사 내외 기업을 모집합니다. 4월 북미를 시작으로 10월까지 해외 시장 개척단과 전략무역 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인데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사절단으로 대체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기업 맞춤형 수출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수출 실적 2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 전문가를 기업별 전담 코디네이터로 매칭하여 해외 진출 컨설팅과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고 수출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업체들이 국내외 유망 전시회에 참가하여 현지 바이어 상담과 수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수료, 통역료 등을 지원합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바이어 발굴과 통역비, 1:1 수출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 수출 마케팅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동영상, 카탈로그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과 해외 물류비를 지원하고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코트라 등 해외 네트워크가 대응하여 수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기반을 활용한 온라인 무역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고 수출 컨설팅과 통번역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수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기업의 재반 위험 부담 해소를 위해 업체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역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인력 지원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 재직자와 취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유관기관을 통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참가비와 기업 단위 맞춤형 연수비를 지원합니다. 관내 중소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심사를 통해 광주광역시 기술장을 선정하고 상패 수여와 함께 1인당 3년간 총 6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 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객센터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객센터 상담사를 양성하고 취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실무 경험을 갖춘 청년 무역인재 양성 사업을 지원합니다. 고용의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 청년 취업 윈윈 프로젝트 사업과 기업형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품 강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명품 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자금과 경영 기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데요. 100개사 총량제로 운영하며 9월과 12월에 공모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스타기업 육성 사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도 R&D 과제 기획과 성장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역 자율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원 시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자동차 부품업체 역량 강화, 경영 SUV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전기전자 산업과 로봇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에너지 산업과 광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성장 동력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는 지역 대표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기존 제조업의 ICT 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신산업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 국정과제와 연계한 미래 신산업 발굴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 창업을 지원하고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등 다양한 기관의 광주분원 설립을 통해 기술 혁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단 조성 사업과 산단 대개조 사업, 한안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업 입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애로사항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지원 시책과 더불어 산업 현장에 더 가깝게 다가가고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 상담을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처리하고 각종 지원 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기반의 광주광역시 기업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에 마련된 FTA 활용지원센터에서는 관세사가 FTA 관련 무료 상담을 지원합니다. 다음 지난해부터 시작한 중소기업 성장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 전환 등 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우수 중소기업인 선정 지원입니다. 매년 하반기에 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광주광역시 우수 기업인을 공모하여 선정합니다. 기업 건실도와 경영 상태, 고용 창출 및 기술 개발,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상패 수여와 함께 자금 지원 한도 증액과 2차 보전 우대 등 각종 우대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올해 추진할 시책을 정리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일정이나 계획이 변경이 있을 수 있어서 사업별로 연락처를 표기해 놓았으니 사전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합해서 매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는데요. 2021년 책자가 2월 중순에 나올 예정입니다.
시 홈페이지와 광주광역시 기업 지원 시스템에도 게재할 예정이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중소기업진흥원 2021년도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중소기업진흥원 기업 육성팀 정연선입니다. 먼저 저희 진흥원 사업 소개 순서입니다. 진흥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자금 지원, 마케팅 지원, 교육 컨설팅 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 순서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설립 조례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자금 지원, 판로 지원, 교육 컨설팅, FTA 대응,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저희 본원은 전라남도청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동부 출장소는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경영안정자금 부분입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2,700억 원이고요. 저희가 분기별 접수를 하고 있어서 올해 1월 14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내에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관련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이 대상 업종이고요. 융자 한도는 저희가 매출액의 50% 이내에서 일반 기업은 3억 원까지, 우대 기업은 5억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2년 거치 일시 상환의 경우에는 일반 기업은 2%, 우대 기업은 2.5%의 이자를 지원해 드리고요.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의 경우에 일반 기업은 1.1%, 우대 기업은 1.4%를 지원해 드립니다. 구비 서류는 지금 안내해 드리는 화면을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히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은행 대출을 하실 때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설자금 부분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2021년도 지원 규모는 630억 원입니다. 반기별 접수를 하고 1월 21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대상 업종은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고요. 융자 한도는 일반 기업은 총 15억 원, 시설 13억, 운전 2억 원으로 구성되고요. 우대 기업은 총 20억 원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시설 자금은 8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고 운전 자금은 3년간 사용이 가능하신데 지금 올해 1분기에는 2.25%로 금리가 결정되었고요. 매 분기 변동금리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금리는 그렇게 크게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슷한 선에서 항상 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비 서류는 지금 보시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자금입니다. 이 자금도 역시 시설자금과 일부 운전자금을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총 융자 한도는 10억 원이고요. 그 10억 원의 시설이 8억, 운전 2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은 고정금리로 2%로 지원이 됩니다. 이어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인데요.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도소매업이나 전통시장, 쇼핑센터 개설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최대 4억부터 운전 1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시설 자금은 8년간, 운전 자금은 3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금리는 2.25%로 결정되었고 이 자금 역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4가지가 전라남도 육성자금으로 그타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 진흥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기업이 저희가 이제 기준이 있는데요. 한도와 이자를 다 우대해 드리는 부분과 한도만 우대해 드리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마케팅 지원 사업은 국내팔로, 해외팔로, 수출 경쟁력 강화, 그리고 FTA 활용 지원 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내팔로 지원 사업으로는 4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블루 농수산 판촉 지원은 수도권의 대형 마트나 또는 백화점 등에서 판촉 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올해는 그 연계된 쇼핑몰까지 같이 판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은 도내 기업께서 잘 알고 계시는 지마켓이나 11번가, 위메프 등 이제 오픈마켓에 입점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은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박람회를 참여하실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스비나 장치비, 참가비 등을 비용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수 제품 홍보 사업으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과 연계한 구매 상담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팔로 지원 사업입니다. 총 10개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전라남도 아마존 브랜드 간에 2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입점 지원해드리는 부분과 또 스타 품목 발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마존에 보시면 전라남도 관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입점을 원하시는 기업은 저희 진흥원으로 신청을 하셔서 입점 협의 등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초청 수출 상담회, 해외 농수산 식품 판촉 행사, 해외 상설 판매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 지원으로는 총 8개 사업이 운영 중이고요. 먼저 통상 닥터제는 저희 이제 통상 닥터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애로를 해드리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청년 수출 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은 청년 기업에게 바우처 형식의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디자인 개발 지원, 홍보 동영상, 카탈로그 제작 지원도 수출 상품이나 상품 제품이나 용기 또는 포장 디자인을 개발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이어서 FTA 활용 지원 센터입니다. FTA 활용 지원 센터는 도내 기업들이 FTA 활용을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드리고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으로 저희 상주 관세사가 현장을 방문하는 FTA 컨설팅 사업이 있고요. 또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확인서 등 이런 직접 운영하시기 어려운 부분을 도움을 드리는 OK FTA 컨설팅, 그리고 FTA 교육을 통해서 사내의 FTA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등이 있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설명회를 통해서 해외 시장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는 먼저 중소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총 4개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경영 자문 상담은 저희가 분야별 자문위원과 기업을 1대1로 매칭해서 지금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지금 화상으로 해서 매월 저희가 매월 공고하고 매월 모집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집합 상담은 향후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현장 컨설팅은 저희가 100개사 내외를 선정해서 심도 있는 심층 컨설팅을 해드리는 부분으로 업체당 최대 5회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경영 역량 강화 교육은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실무 교육, 인사 노무 또는 회계 등 또는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올해는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부분을 교육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경영 역량 강화 교육은 온 오프라인을 통합한 그 실시간 교육으로 지금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 기동단은 저희가 설명회나 교육 등에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 항상 상주에 있다가 여러분의 애로를 상담하고 해소해 드리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인증 지원입니다. 2개 분야로 나뉘고요. 혁신형 인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 인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기술개발 인증 지원은 품질 성능 검사나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두 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우수기업 홍보 지원 사업은 저희가 1년간 사업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저희 그 홍보 채널을 활용해서 또 지역 언론을 활용해서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 진흥원 지하 1층에 오시면 우수 제품 전시장이 지금 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상설 전시장에 전시도 해드리고 홈페이지에 우수 제품을 소개해드리기도 합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자리 종합센터를 전라남도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일자리 통합 정보망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일자리 통합 정보망에는 구인과 구직 등록뿐만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지원해드리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 이 안에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일자리 관련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 일자리 통합 정보망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지원 사업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박람회인 잡매칭 데이, 또 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청년 희망버스, 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 구직활동 수당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니어 인턴십 같은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생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도내 중소기업에게 또는 이제 기관도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청년들과 매칭을 통해서 이 도내 청년도 유입하고 일자리도 해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진흥원 사업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예, 이 분야별로 해서 지금 제가 간략하게 소개는 드렸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담당자별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식재산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용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하고 광주광역시 그리고 각 수청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 11분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 기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총 사업들은 창업 초기 기업부터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까지 해서 뭐 IP 디딤돌, IP 나래,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글로벌 IP 스타 기업까지 해서 기업들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 글로벌 IP 스타 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IP 스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광주 지역에 계신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3년 동안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연간 7천만 원 이내 3년간 총 2억 1천만 원까지 기업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는데 뭐 광주 지식재산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저에게 따로 연락 주시면 관련 안내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뭐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IP 스타 같은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고 저희가 접수한 기업에 대해서 신청 당시에 IP 스펙트럼이라는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담당 직원들이 선정 기업의 2에서 3배수 정도 선정을 하게 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3월 중으로 다시 발표 심사를 통해 가지고 2021년도에 필요한 지원 기업을 저희가 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발된 기업에 대해서 뭐 각종 협의라든지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3년 동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들로 말씀드리면 뭐 가장 중요한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뭐 해외 출원 비용들, 그 다음에 출원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 관련 대응 비용들, 그 다음에 등록 때 필요한 비용들에 대해서 제가 지원하는 내에서 각각 지원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기업이 필요한 국내적으로 뭐 특별한 특허 분석 사업들, 그 다음에 디자인 개발 사업들, 혹은 브랜드 개발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기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센터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글로벌 IP 스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 동안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은 이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지원해드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IP 스타 기업 접수가 끝난 다음에 2월 중으로 제가 접수를 하고 시작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접수 기한이 예산이 소진 시까지입니다. 즉 예산이 제가 소진되게 되면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요한 소요가 있으시다면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글로벌 IP 스타 기업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사업 범위들이 좀 축소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출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IP 스타 기업에서는 다양하게 PC뿐만 아니라 개별국, 그다음에 등록 혹은 OA 다양히 지원했지만은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사업에서는 PCT 출원만 지원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신청 방법들은 저희 검색 사이트 같은 곳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 혹은 RIPC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야 되고 혹은 주소창에 바로 주소를 입력하셔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 상에서 상단에 있는 지원사업 신청 시스템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화면 내에서 기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계신 분들은 바로 로그인하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 로그인한 다음에 하단에 있는 저희 센터 광주지식재산센터 클릭하시면 저희 센터 공고로 들어오게 되고 혹은 광주에 계신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각 지역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에 있는 센터를 클릭하시면 각 센터마다 하고 있는 공고가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고로 들어오게 되면 현재는 지금 광주 지식재산센터는 현재 글로벌 IP 스타 공고만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고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향후 2월 달에 중소 IP 바로 지원이라든지 IP 나라에서 공고가 뜨게 되면 공고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각각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만약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상단에 이런 스케줄이 나와 있고 맨 밑 하단 내려보시면은 첨부 파일 통해 가지고 신청 서류들이 나타내고 이 서류를 작성하신 다음에 지원 사업 신청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각각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각각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 담당 컨설턴트가 기업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혹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접 전화를 통화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청취하고 관련된 자세하게 이야기 듣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글로벌 IP 스타 기업과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해외 출원 비용 지원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해외 출원 사업이 있는데 글로벌 IP 스타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화면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고 중소 IP 바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메뉴에 있는 PCT 출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으로는 특허기 송보 영상이 있는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어떤 글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허 기술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바이어라든지 아니면 박람회에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자료로 저희가 만들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은 특허매 심화나 일반 사업입니다. 이런 특허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R&D를 하거나 신규 사업을 도출해낼 때 그냥 기업이 자체로 도출한 것보다 국내외 시장에 있는 특허라든지 지재권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과연 우리가 연구하는 반영에 실제 선행 기술이 있는지 동일한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실제로 R&D함에 있어서 좀 더 기업이 유연하고 적합한 R&D 될 수 있는데 그런 R&D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특허 분석 사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디자인 맵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적으로 디자인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향후의 미래가 어떻게 돼가고 있고 이런 디자인이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 기업이 이런 어떤 디자인을 만들었을 때 이런 디자인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 디자인이라든지 후행 디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해당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업으로는 제품 디자인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제품에 대해서 CMF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에 대한 생산 유통 전략 이런 전략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만들면에 있어서 필요한 디자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목업을 만들어서 실제 착산해 본다든지 아니면 부품을 넣어본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야 되는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어떤 패키지, 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포장 디자인 형태, 그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브랜드 혹은 이미 기업이 브랜드가 있다면 이 브랜드를
제품 맞게 리뉴얼하거나 아니면 시대에 맞게 리뉴얼할 수 있는 리뉴얼 사업들 또 마찬가지로 저희 센터에 진행하고 있고, 또 어떤 제품이 판매에 있어서 국내에 판매되는 게 아니라 뭐 영미권에 판매될 수도 있고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 판매될 수 있는데, 이런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좀 적합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뭐 비영어 브랜드 같은 경우도 진행하고 있고, 어떤 제품을 만듦에 있어서 뭐 특허와 디자인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특허 같은 경우를 같이 분석해 나가고 같이 동일하게 디자인도 같이 분석해 나가면서 특허와 디자인이 좀 더 잘 융합되고 특허가 제품에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이런 특허 디자인 융합 지원도 저희들이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뭐 지치산 관련해서 뭐 글로벌 앱스타 기업,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안내드린 사업으로는 저희 센터에서 이미 창업한 기업이 뿐만 아니라 이제 창업하고 있거나 아니면 창업을 이제 막 시작한 기업에서 저희 지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사에 적합한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촉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촉진 사업에서는 첫 번째 IP 나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IP 나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창업한 지 이제 7년 이내의 기업들에 해당되는데, 이런 기업이 최초에 창업했을 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 이런 권리하는 아이디어를 좀 더 포트폴리오화하고 포트폴리오하는 아이디어를 좀 시장에 적합하게 하는 이런 지식재산에 관련해서 종합 컨설팅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IP 나래 프로그램 같은 IP 기술 전략도 도출해드리고 또 저희들이 IP 경영 전략 도출해서 기업들이 지식 재산을 활용해서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혹은 빠른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드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IP 기술 컨설팅에 대해서 각종 트랙들 혹은 경영에 대한 각종 트랙들 이런 트랙을 통해서 저희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희들이 100일에 걸쳐서 변리사분과 함께 기업들에 뭐 자주 방문 드려서 최대한 나은 적합한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드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IP 디딤돌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2021년에 창업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련된 지식재산 관련된 교육도 해드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상담, 고도화, 또 고도화된 아이디어를 권리화해드리고, 이 권리화된 아이템이 어떤 제품화로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3D 프린팅을 통해서 모형 설계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가 정말 훌륭하고 시장성 있다 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중소 앱 발화주의 사업처럼 뭐 브랜드를 만들어드린다거나 아니면 제품 디자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홍보 영상을 만들어드린다거나 이런 사업들도 후속적으로 제가 진행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IP 나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홈페이지 통해서 공고를 통해 진행하는데, IP 딘드로 같은 경우에는 교육 사이다 보니까 앞서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교육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 형태로 뜨게 되니 공고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작성하셔서 메일 접수를 해 주시는 거 명심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별도라고 하는 사업인데 협력 기반 강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혹은 이제 예비 창업자 혹은 발명가들에 대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막 창업하시거나 기업이 이제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뭐 특허를 잘하시는 변리사 분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잘하시는 디자이너 분들 저희가 모여서 이런 어떤 소규모의 상인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뭐 브랜드, 간단한 브랜드라든지 간단한 상표라든지 이런 디자인 형태를 저희 재능단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희 재능단 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 담당자 검토하고 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기부자를 매칭시켜서 좀 재능 기부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요새 많이 어플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창업들 하시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창업을 하실 때 필요한 법률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거래를 하실 때 필요한 공정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변리사나든지 변호를 통해 주고 계약서 검토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 확인들을 할 수 있는 저희 디지털 콘텐츠 공정거래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또한 뭐 네트워크 사업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광주 이노비지 센터 건물 내에서 관련 교류공 협력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경우에는 오셔서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한 저희 기타 사업을 해서 기업들이 제품을 만드는 데서 필요한 뭐 시제품들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뭐 북구 소재 중소기업이라든지 광산 소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광주 광역 북구청과 광산구청의 지원을 받아주고 시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들을 일부 저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지식재산이 중요한 걸 알지만 이런 지식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관련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적자에 관련해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실무 인재 양성에 대해서 저희 발명진흥회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기회 같은 게 있으시면은 저희 센터에 신청해 주시면은 관련 기업에 찾아가서 관련 교육들 진행하고 관련 지재산 관련 인력 양성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한국발명진흥회 광주 지식재산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련 지원 사업 대해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서 감사하시고 다음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실제 얼굴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